VIP 경로 발언 관련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박정훈 대령께 정확히 당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7월 31일 17시경에 제가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령관이 호출을 받고 들어갔고, 사령관이 책상에 앉아서 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고 한다. 제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대통령 주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1사단 사망사건 관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방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경로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령관이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당시에는 누구한테 전화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문자를 받아가지고 읽어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문자를 읽어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박 대령의 말씀에 대해서 김기한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수처 수사를 핑계로 해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사령관으로부터 들었고, 군검찰 조사에서 사령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명죄를 벗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통령의 경로를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과 다릅니다. 예. 오랫동안 윤석열 전 검사 대통령을 겪어봤던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발언입니다. 무슨 일을 지시할 때 화부터 내고 노하고 화내고 대노하고 경노합니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처음 겪어봤던 사람들,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30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떤 일을 지시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지시할 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저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사령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부하를 사랑하는가? 사령관님, 부하를 사랑하십니까? 네, 부하들과 해병대 조직을 사랑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부하입니다. 자,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 8명을 이첩 통지하겠다는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보고를 갔죠. 해군 참모총장님과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본인도 동의했죠? 우리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던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같이 보고를 들어갔던 겁니다. 동의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평온하게 장관까지 다 보고가 마친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번복이 돼서 이첩을 보류하라. 더 나아가서 이첩을 보류하지 않겠다는 박 대령에 대해서 보직을 해임하고 그것도 모자라도 불러가지고 앞으로 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앞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이게 사령관으로 할 얘기입니까? 이게 부하를 사랑하는 사령관으로 할 말씀입니까? 본인이 어제까지도 다 동의하고 그러는 것이 맞겠다. 그의 정의의 사례에 맞겠다. 라고 동의하고 참고까지 보고하고 일사단장 어떻게 인사조치할까? 상임까지 한 사람이 그런 사령관이 하루아침에 표면에서 너 보직 해임한다. 너 너무 힘들 것이다.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과연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해병대란 게 저는 육군을 나왔지만 해병대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간에 그리고 해병대라면 누구나 다 끈끈한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 전우회 바탕은 잘못된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우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전우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장이 박정훈 대통령의 항명 투기행위로 체포될 때 도대체 파단장은 뭐 했습니까? 막아주지 못할 망정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사령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질의할 때요, 마이크가 꺼지면, 김계관 측이 못 듣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